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논문 리뷰 뇌리 오늘의 뇌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무준 박사님 다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지금 오늘 논문이 1월 25일에 퍼블리케이션 된 네이처 논문이죠. 네, 네,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제목은 Top-Down Control of Flight by Non-Canonical Cortical Amygdala Pathway입니다. 우리 이제 아미그달라 패스웨이, 특히나 플라잇이나 피어 관련된 그 패스웨이에 대한 연구를 쭉 해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전공 분야시네요. 네, 전공과 굉장히 가까운. 네,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단히 한번 설명 좀 예. 부탁드릴게요. 일단 여기 이 논문에서 삼고 있는 행동은 이제 Flight Behavior입니다. 기존에 이제 Fear 관련된 연구나 메모리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할 때는 주로 그 행동 지표로 프리징을 많이 써왔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 프리징과는 달리 플라잇이라는 비헤비어를 행동 패러다임으로 삼고 거기에 관련된 서킷을 연구해서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징과 플라잇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제일 기본적인 옵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막 무서운 일이 막 좀비가 나타났다. 그럼 숨 참고 가만히 프리징을 할 거냐? 네, 아니 막 도망갈 거냐? 네. 이게 이 두 가지 기본 반응인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의 그 fear 반응에 대한 연구는 우리 히스토리컬하게 보면 프리징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깊이 있게 많이 됐어요. 네, 여기 저자도 사실 그 한 멤버 중에 하나죠. 네. 네. 안드레스 루시랩에서 네.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었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플라이트 비헤비어를 또 개발을 해가지고 볼 수 있는 패러다임을 개발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오고 있던 저자입니다. 안드레아 루시가 스위스? 스웨덴? 네, 스위스에. 스위스에 네. 이 지금 마지막 코레스판딩 오서 퍼독? 네, 이분은 거기 출신인 건가요? 네, 그쪽에서 2017년에 플라이트 비헤비어를 처음 하고 이 논문을 또 발표를 했네요 이번에. 그래서 기존 연구는 막 우리가 그 파블로비안 피어 컨디션 이런 거 하면서 소리 듣고 푸시작 받고 이러면 막 무서워서 프리징하는 이 행동을 PTSD나 이런 거랑 관련해가지고 연구가 깊이 있게 굉장히 많이 됐어요. 서킷도 자세하게 밝혀지고. 근데 그것과 다르게 약간 하지만 도망을 가야 될 때 깜짝 놀라서 막 뛰어갈 때 이때는 어떤 행동들이 어떤 뉴럴 서킷들이 이 행동을 조절하는가 네. 그런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게 그 플라이트 자체에도 물론 이제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는데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프리징과 플라이트가 두 가지 선택 옵션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인지적인 선택 과정이 포함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비근한 예로 네. 이제 제가 가지고 온 건 영화의 한 장면인데 맨 인 더 다크라는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도둑입니다. 이 도둑이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던 집에 어떤 무의가 굉장히 뛰어난 집주인이 있었고 본 것 같아요. 여기 요 사람이 도둑인 거죠, 그러면. 네, 도둑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장님이고. 네, 장님인데 굉장히 파워풀한 파워풀한 장님이고. 네, 파워풀한 장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도둑이 뭔가 들어왔다는 것을 낌새를 채고 이 주인이 탐색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아직 이 장면에서는 도둑이 들키진 않았죠. 네. 이때는 가장 적합한 행동은 프리징입니다. 가만히 있어야죠. 예, 왜냐하면 소리를 조금이라도 내면 들키게 되고 들키면 이제 추격을 당하게 되니까 이때 적합하게 한 행동은 프리징이고 반면에 뭔가 이제 들키고 나서는 냅다 도망치는 게 상책이죠. 그러네요. 그때 프리징을 보이면 바로 이제 서바이벌에 큰 지장이 가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냥 딱 주어진 상황을 인지적으로 잘 파악하고 그 프리징과 플라잇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비헤이비어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딱 해서 확 전향할 수 있는 게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논문에서 자세히 언급은 안 했지만 아마도 이런 탑다운 서킷에 관심을 보였던 이유도 그런 인지적인 처리를 하는 콜텍스가 어떻게 이런 비헤이비어 선택에 관장하는 영역들과 인터랙션을 주고받을까 이런 것에 또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탑다운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본능적으로 뭐가 나와서 밖으로 표출된다기보다 인지적으로 뭔가를 위에서 아래로 컨트롤하는 네. 특히나 콜텍스에서 서브코티컬 영역을 컨트롤하는 패스웨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non canonical 코티코 아미그달라 패스웨이가 나오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요는 여기까지 하고 논문의 구성을
잠깐 말씀드린 다음에 데이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뇌리도 이제 좀 시간이 오래돼서 아마 애청자분들이 생기셨을 텐데 네. 애청자분들은 아마 이제 CNS에 나오는 Behavioral Neuroscience 혹은 Systems Neuroscience 논문에서 대략적으로 갖춰지는 틀이라고 할까요? 그 구성 네. 성분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거예요. 네,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이처 막 사이언스 이런 데 쓰는 정석적인 교과서적인 어떤 패턴이 있죠. 예. 예.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관심 있는 비헤이비어를 규정하고 그걸 볼 수 있는 행동 실험 패러다임을 구축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브레인 리전이라던가 서킷, 그 아나토미가 어떤지를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킷이나 셀이 실제로 실시간으로 그 행동이 일어날 때 액티비티를 보이는지를 보는 단계가 있고 뉴럴 액티비티가 네, 뉴럴 액티브를 보이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액티비티가 그 행동을 매개 하는데 필요한지 혹은 그 액티비티가 행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충분 조건인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제한 형식으로 디테일한 메커니즘이나 앞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핀포인트를 잡아주는 실험을 하는데 여기서는 몰레큘라 쪽으로는 가지 않고 서킷 메커니즘으로 어떤 다운스트림과 연관돼서 이런 행동이 조절될까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되게 잘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입니다. 재미있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어떤 뇌 구조가 상관성을 먼저 본 다음에 인과성을 보고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면 되게 신뢰로운 논문이 되죠. 네, 곧 네이처 한 편 쓰시겠는데. 네 여기에 맞춰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플랫 비헤이비어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비헤이비어는 사실 이 코러스펀딩 어서가 이전에 구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1번은 레퍼런스를 삼아서 넘어가고 2번부터 아나토미에서 어떤 뉴럴 아나토미가 이 비헤이비어에 관련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레퍼런스 삼았던 그 플라이 비헤이비어 먼저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이 플라이 비헤이비어는 흔히 우리가 파블로비안 피어 컨디셔닝에서는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때에서는 CS가 들려주게 되면 프리징 비헤이비어가 도미넌트하게 나오기 때문에 플라이 비헤이비어를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파독이 2017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그냥 피어톤으로 CS를 삼는 게 아니라 CS를 시리얼 컴파운드 스티뮬러스라고 해서 톤과 화이트 노이즈를 연달아서 합쳐진 CS로 만들어서 그것을 US랑 어소시에이션 시키면 이 경우 톤을 들려줄 때에는 프리징이 도미넌트하게 나오고 화이트 노이즈가 나올 때에는 플라이트 비헤이비어가 도미넌트하게 나온다는 사실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 비헤이비어를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지금 7.5kHz의 퓨어톤이 나올 때는 프리징이 나오죠. 삐 하고 나오는 네. 상황이고 무슨 엄청 무서워서 프리징을 하다가 이게 화이트 소리가 노이즈가 나오니까 나오면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뭔가 탈출하려는 플라이트 비헤이비어가 나오게 됩니다. 아직 샥이 나오지 않았지만 네. 칙이라는 화이트 노이즈가 나오면 이제 저런 점프를 하려는 비헤이비어가 나온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플라잇에 해당하는 플라잇에 대한 행동 실험을 구축을 한 거고, 예,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새롭게 또 노블한 포인트라고 삼는 점이 콜텍스에서 다이렉트하게 센트럴 아믹달라라고 하는 영역으로 프로젝션을 한다는 것을 밝히고 그게 이제 플라잇 비헤이비어와 연관된다는 것을 밝힌 점인데요. 이게 왜 좀 노블한 포인트냐면 이 기존의 프리징을 가지고 우리가 피어 메모리 리콜을 봤을 때는 전형적으로 생각하던 것이 살라무스와 콜텍스에서 BLA 쪽으로 아믹달라로 신호를 보내고 그것이 CEA로 전달이 돼서 프리징 비헤이비어로 인듀스가 된다라고 이제 잘 알려져 왔습니다. 여기서 잘 연구되지 않았던 파트는 콜텍스에서 다이렉트하게 CEA를 조절하는 서킷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 위에 쪽 그림이 결국은 소리를 전달하는 감각 정보를 전달하는 패스웨이고 네. 요 가운데 부분이 아미그달라 네. 편도체. 네. 그리고 이제 정서 반응, 공포 반응에는 편도체가 중요하니까. 네. 그다음에 요렇게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콜텍스를 표현한 거네요. 네. 미디얼 프리프론탈 코텍스. 네. 그 중에서 우리- PL과 IL을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소리가 나면 아미그달라로 들어와서 뭐 LA나 BA를 거쳐서 센트럴 아미그달라를 거쳐서 가만히 프리징하는 비헤비어가 나온다. 이게 되게 정설적인 설명이었고, 근데 이 콜텍스가 지금 이 아미그달라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네. 기존에는 PL/IL이라고 해서 뭐 MPFC 영역을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오늘은 다른 콜티컬 영역인 거죠. 네, 이 MPFC 영역이긴 한데 PLIL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도설 페던큘러 콜텍스라고 페던큘러, 하는 DP. 영역입니다. 예. 네, 줄여서 DP라고 앞으로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로운 우리 전전두엽의 새로운 그 부위가 새로 발견한 부위가 전에도 얘기는 있었지만 네. 이게 플라이트 비헤비어를 어떻게 조절하는가, 네. 그게 직접 센트럴 아미그달라로 와서 플라이트 비헤비어를 유도한다, 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헤비어는 나왔고 이제 아나토미를 처음 보는 실험을 맨 처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나토미를 보기 위해서 이 센트럴 아믹달라 쪽에 레트로비드를 넣어요. 레트로비드를 넣으면 센트럴 아믹달라로 프로젝션을 보내는 업스트림 영역에서 레트로비드 발현이 보입니다. 거꾸로 타고 올라가서 얘한테 인풋 주는 뉴런들을 레이블링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재확인한 건데 이제 PFC에서 센트럴 아믹달라로 시그널을 정말로 보내고 있는지, 프로젝션을 보내고 있는지를 재확인한 실험입니다. 여기서 봤더니 이 PFC를 구성하고 있는 PL, IL, DP 세 영역 중에서 센트럴 아믹달라로 직접적으로 프로젝션을 보내는 셀들은 주로 DP에 있더라.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까지는 이 PL과 IL, 프리림빅과 인프라림빅 얘기만 맨날 했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요즘 DP, 도절 페던큘러, 네. 그냥 그 밑에 DTT 뭐 네. 이런 영역들이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 영역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영역이 센트럴 아미그달라를 직접 프로젝션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존재는 알았고, 근데 그럼 이 서킷이 실제로 플라이트 비헤비어가 보이는 비헤비어 패러다임에서 액티브 할 것이냐를 관찰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걸 리얼타임으로 관찰하기 전에 먼저 시포스 스태닝을 통해서 액티비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컨트롤 그룹과 같이 이 SCFC라고 하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시리얼 컴파운드 스티뮬러스로 피어 컨디셔닝 하는 비헤비어를 하고 나서 포스 스태닝을 통해서 뉴럴 액티비티를 확인을 해봤을 때 그 그룹에서만 피어 컨디셔닝을 한 그룹에서만 CA로 프로젝팅하는 DP셀의 포스 액티비티가 높게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DP 영역들이 이렇게 플라이트 비헤비어를 보일 때 액티비티가 증가하는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리얼타임 액티비티를 관측하기 위한 여러 실험 기법들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플라이트 비헤비어가 나올 때 네. 이게 액티비티를 보이는지를 보려면 실시간 액티비티 관측이 필요하겠죠. 레코딩이나 이미징 해야 되겠죠, 이제. 예. 그걸 위해서 여기서는 칼슘 이미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또 앞선 방식과 비슷하게 CEA로 프로젝팅하는 도설 피던큘러 셀에다가 G캠프를 발현해서 칼슘 이미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칼슘 이미징 테크닉은 사실 뇌리에서 많이 설명을 하긴 네. 했는데 네. 다 자세하게 한번 테크닉을 다뤄야겠어요. 네. 왜냐면 너무 자주 나와서 네. 요즘 굉장히 이제 흔히 쓰고 있는 네. 실험 방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될 피규어는 사실 H랑 I 그리고 K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단 H에서 보여주는 것은 CA로 프로젝팅하는 DP 셀이 주로 화이트 노이즈가 나올 때 액티브 하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셀들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관측이 됐으면 그 중에 20%의 셀은 화이트 노이즈에 리스판시브한 셀이었다라는 거고 다른 톤에 리스판시브하거나 또 중복적으로 리스판시브한 셀들은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게 학습을 하고 난 뒤의 반응인가요? 학습을 하면서 데이 3 때 네. 우리 데이 2 때 한 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학습이 된 상태이긴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되게 의미로 찌자면 진짜로 칙 소리가 나면 그 뒤에 바로 샥이 따라오니까 네. 그런 되게 위험한 화이트 노이즈 소리에
DP가 특히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이트 노이즈 때 플라이트 비헤비어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 플라이트 비헤비어와 관련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게 생각을 액티비티가 올라갈 때 플라이트 비헤비어가 나온다. 예. 그게 상관이 있다. 네, 뭐 인과인지는 모르지만. 네, 그거를 뒤에서도 쭉 보여주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화이트 노이즈의 리스판시브한 셀이 제너럴리 액티비티가 높다는 것을 아이 패널에서 보여주는 거고 방금 말씀해주신 플라이트 비헤비어가 나오기 전후로 그러면은 이 화이트 노이즈 리스판시브 셀이 액티브 할 것이냐는 이 K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맨 왼쪽에 보이시는 게 플라이트 전후로 화이트 노이즈 액티브한 셀들의 액티비티를 본 것인데 플라이트이 나온 셋이 되고 나자 액티비티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삐 소리 나올 때는 뭐 크게 반응을 안 했는데 네. 치익 소리가 나오면 갑자기 이 DP의 뉴런들이 막 DP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네. 행동적으로는 그때쯤에서 막 뛰기 시작하고 네. 이런 게 관찰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라이트이 나올 때 실제로 요 셀들이 네. 액티비티가 보인다는 것까지 여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네세시티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네네. 이게 인과적으로 이 플라이트 비헤비어를 매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 조건이 되는 활성인 건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여기서는 CE로 프로젝팅하는 DP셀에다가 NPHR을 발현시킨 다음에 옵토제네틱한 방식으로 억제를 하면서 비헤비어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2번 패널이 플라이 스코어인데 이 NPHR 억제를 했을 때 플라잇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그럼 프리징이 증가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인 변화 값, 프리징 값이 늘어났다. 네. 이제 DP에서 센트럴 아미그달라로 프로젝션하는 영역을 우리 광유전학, 옵토제네틱스로 억제를 했더니 네. 원래는 막 튀어다녀야 되는데 칙소리에 이제 안 그런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플라이트 비헤비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네. 이 CE로 프로젝팅한 DP셀 액티비티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다음 실험에서는 그렇다면 이 CE로 프로젝팅하는 DP셀을 자극하기만 하면 플라이트 비헤비어가 나올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와는 다르게 CE로 프로젝팅하는 DP셀 그 중에서 제가 앞에서 생략을 했는데 그 Vglot-T2 파지티브 셀들을 CHR2로 레이블링하고 그것을 비헤비어 패러다임 때 자극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Vglot2 타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Vglot이라는 건 이 뉴런들이 글루타메터직이라는 얘기고, 네, 근데 이제 코티컬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코티컬 영역에 훨씬 더 도미넌트하게 많은 건 Vglot1 타입이죠. 네. 이게 이제 비지클 글루타메이즈 트랜스포터 뭐 이런 트랜스포터. 네. 또 이렇게 엔자임으로 작용하는 유전자인데 Vglot1 타입이 거기 도미넌트한데 그게 아니라 2 타입의 특정 뉴런들이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다. 예. 이걸 얘기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 실험에서도 컨트롤 실험으로 Vglot T1 파지티브 뉴런들도 매니플레이션 해봤는데 그때는 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서킷은 여기서 더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고 이 플라이트 비헤비어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셀 파퓰레이션은 네. Vglot T2 파지티브 뉴런이었습니다. Vglot2. 네, Vglot2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Vglot 2 파지티브 뉴런에 CHR2를 발현시키고 자극을 해봤을 때 이 J 패널을 보시면 플라이트 비헤비어가 증가하고 I 패널을 보시면 프리징 비헤비어가 상대적인 효과로 낮아지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속 뒤에서 리콜 때에도 동일하게 반복됐다는 것이 여기 R 패널이랑 O 패널에서 이게 테스트할 때 그런 거죠, 지금? 예, 학습 똑같이 하고. 밑에는 테스트 때고 네. 이렇게 위에는 이쪽 위에는 두 번째 컨디셔닝 날 데이 3 때의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한번 이걸 배우 난 다음에 네, 소리 삐치 아야 이걸 한 다음에 네. 테스트할 때 네. 그때 자극을 하면 더 튄다는 거고. 네. 근데 그냥 아예 안 배우고 네. 샥을 받아본 적이 없는 동물에게 이 영역을 스티뮬레이션을 주면 네. 그래도 튈까요?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 확인해보지 않으셨군요. 그것도 예,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실제로 그 행동 반응을 일으키는 서킷인 건지,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조건과 상황에서 내가 배웠으니까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결정하는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네. 서킷인 건지 그것도 궁금한 면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CA로 프로젝팅하는 DP셀을 자극하면 플라잇이 매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necessity랑 sufficiency까지 확인한 다음에는 사실 거의 큰 단락은 다 끝났고 이제 좀 further 하게 임플리케이션 줄 수 있는 실험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는데 네, 메커니즘 봐야죠 이제. 네, 메커니즘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CEA에서 어떤 셀들이 DP에서 인풋을 받고 또 어디로 보내는지 그런 서킷 메커니즘을 조금 더 자세하게 네.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져 있기로 플라잇에 관련된 서킷은 PAG라는 미드브레인의 PAG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레터럴 파트 그리고 도솔 레터럴 파트에 있는 뉴런들입니다. 페리 아키텍탈 그레이. 네, 맞습니다. 이게 뭐 행동 반응 여러 가지 행동 반응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네. 그 중에서 거기서 이제 벤트럴 파트는 프리징을 유도하는 서킷에 관련된다고 알려져 있었고, 네. 이제 레터럴 파트는 플레잇을 매개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쪽으로 프로젝션을 보내는 센트럴 아믹달라 뉴런들은 보통 레귤러 스파이크를 보이거나 버스팅 액티비티를 보인다고 합니다. PAG로 프로젝션하는 CA 뉴런들이. 예. 예. 그래서 그 CEM 뉴런들 DP에서 이제 프로젝션을 받는 CEM 뉴런들이 어떤 타입인가를 봤더니 대략적으로 레귤러 스파이킹이거나 버스팅 액티비티를 보이는 셀들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주로 이제 레터럴 PAG로 프로젝팅을 하는 CEM 세포들이 주로 DP의 조절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서킷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CDP 뭔지 모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제 콜텍스에서 센트럴 아미달라의 특정 미디얼 작은 영역으로 온 인풋들 중에 저런 뉴럴 파이어링 패턴을 보이는 그룹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CA에서 PAG로 가는 서킷은 기존에 알려져 있었고 또 DP에서 CEA로 가는 게 이번에 밝혀진 건데 이게 정말 연결되어 있는 서킷일 거냐 하나로, 라는 점을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실험으로는 실질적으로 DP에서 프로젝션을 받는 CEA가 PAG 어디로 프로젝션 하고 있는지를 관찰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CA 쪽에는 크리디펜던트하게 MCL을 발현하는 AAV 벡터를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DP에는 안테로그레이들리 트랜스시냅틱하게 넘어가는 AAV1 타입의 크리 벡터를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P에서 안테로그레이들리 넘어가서 CEA에서의 셀들이 레이블링이 될 텐데 그 레이블링 되는 셀들이 어디로 프로젝션 하고 있는지는 PAG에서 그 엑선 파이버 인텐시티를 통해서 관측을 할 수 있죠. 이게 뭐 중요한가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시냅스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넘어갈 때 그거를 밝혀내는 그 테크니컬한 기술은 훨씬 어려워지죠. 얘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라는 걸 얘기하기 쉬워요. 얘가 그 누구에게 인풋을 주는지, 그 다음에 그 인풋을 받은 뉴런이 다른 누구에게 주는지를 한꺼번에 보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요즘에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아까 AAV1으로 1단계에서 2단계로 뭔가를 전달시키고 그걸 받은 2단계에서 다른 뭔가 익스프레션처럼 3단계로 가고 이걸 한꺼번에 본 겁니다. 바이러스들을 조합해서. 그래서 이제 이 3단계 인풋을 받고 아마도 이제 결과는 진짜로 요 3단계를 통해서 매니플레이션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MCL 파지티브 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DP에서 프로젝션을 받는 CEA 셀인 거고 그 셀들의 터미널을 봤더니 레터럴 파트에서 이 레터럴 PAG 파트에서 가장 그 엑손 파이버가 많이 보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셀들을
실질적으로 패치 클램프를 통해서 봤더니 레터럴 파트로 프로젝션을 보내고 있는 센트럴 아민달라 셀들이 실질적으로 DP에서 더 강한 익사이테이터리 인풋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제스트하는 것은 이게 하나의 통합된 서킷일 것이다 라는 거고, DP에서 CEA로 가고 그 CEA 셀들은 레터럴 파트의 PAG 셀들로 보내서 플라잇을 매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요약을 드리면 정석대로 이제 뭔가 교과서를 읽은 느낌이에요. 네, 예, 교과서라고 네. 말씀드렸던 네. 5가지 스텝이 있는데 플라이트 비헤비어를 앞에서 규명했었고 구축해 놨었고, 그것을 내게 하는 아나토미컬한 파트는 CEA로 프로젝팅하는 DP 셀들이다 는 것을 여기서 처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칼슘 이미징을 통해서 실제로 플라이트 비헤비어가 나올 때 액티브한지 봤었고, 그리고 옵토젠틱스를 통해서 플라잇을 일으키는데 필요하면서도 충분 조건이 되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네. 요즘 논문 쓰고 계시죠? 논문을 쓰고 계시니까 이 구조가 되게 더 인상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쓰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연구를 통해서 결국은 도망갈 거냐 아니면 가만히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이 조절될 때 기존의 연구들이 프리징하는 서킷을 굉장히 많이 밝혔다고 하면 이 DP라는 도덜 페던큘러 콜텍스라고 하는 영역에서 편도체로 보내는 어떤 인풋이 가만히 프리징 하다가도 아니야 지금은 도망가야겠어 하는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튀어나갈 때 그 행동을 관여하고 조절한다. 이런 어떤 새로운 서킷 연구에 대한 논문이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역시 그 전공 분야를 듣다 보니까 되게 자세하고 디테일한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얘기는 여기서 정리할까요? 네. 네. 오늘 그 재밌는 논문 발표 자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